예, 뭐 매크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제 기업으로 투자의 아이디어가 귀속되기 때문에요. 종목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종목들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게요. 오늘 탑10은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뷰나 시각이 좋으신 이성웅 이사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탑10 종목 좀 보겠습니다. 시장에 관심 있는 탑10 종목, 앞서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샀던 종목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또 뭐 있나요?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위에 쭉 포진해 있는 모양새이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엔비디아가 8% 급등하면서 결국은 반도체 주가를 이제 하드 캐리하고 있는 거고요. 젠슨왕이 했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앞서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또 다음 준비된 차트를 좀 보면, 삼성이 미국의 테일러 쪽에서 인력을 좀 줄이겠다. 이 얘기는 젠슨왕이 TSMC 아니고도 우리가 파운드리 맡길 곳이 있어라고 해서 삼성전자 개최했는데 또 사실 파운드리 공장 쪽을 줄인다고 하니까 조금 엇박자가 나는 건데요. 반도체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엘의 지연 부분이 존재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풀어준 거는 실제 수요에 대한 이상은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중동 쪽의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승인이 나는 부분까지 함께 더해져서 시장 안에서는 바이 더 딥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나노 수율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인력 같은 경우를 좀 철수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이 선택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 대비해서 실적이 뚜렷하게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 더해져서 젠슨 황의 인터뷰에서 TSMC 같은 경우의 대응이 좀 약간 지지부진하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불가능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낙수 효과라는 표현을 하죠. TSMC 캐파가 꽉 차 있을 때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다릴 거예요. 삼성전자까지는 쓸 확률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은 그냥 접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젠슨왕이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TSMC한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좀 만들어내라는 의미인가요? 대응, 증설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아주 타이트한데 공급이 그에 맞춰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 주저도 있는 거죠. 매출 총익률 같은 경우도 피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사실 지금 HBM 문제, 납품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갑자기 파운드리 삼성전자 얘기 나오니까 되면 좋죠. 근데 이제 젠슨왕이 느닷없이 선물을 줄 리는 없는 거고 그 부분은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했으니까 국내 반도체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기댈 만한 게 실적이었고 2분기 실적 좋았고요. 3분기 실적도 좋을 거로 알았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나빠지면서 외국인도 팔고 국내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가를 지금 낮추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 3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반영되는 형태였다 보니까 4분기에 반영되는 거 아니고요? 상여금 같은 3분기, 4분기 보통 나눠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큰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고평가 환입 같은 경우도 그냥 통상적으로 있어 오는 부분 적게 하려고 하면 적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큰 사항이 아닌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수요 둔화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출하량을 늘려서 대응을 하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을 텐데 여기에서 출하량을 늘려서 대응하기에는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 보니까 그 선택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고 있는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놓고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13조 원에서 한 10조 원, 9조 후반 이 정도까지 낮춘 상황이고요.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다시금 톤업이 되는지를 지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기준에는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메모리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프리미어 제품 같은 경우를 SK 하이닉스는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좀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은 호전적인 상황임을 함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AI발 훈풍과 함께 AI 칩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이제 가격을 올리고 이제 업황이 사실 뭐 대세 반도체 상승이 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소위 이제 누리기도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업황이 꺾인 것 같다라는 일부 시각들 그죠? 네. 외국계 보고서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HBM이 다른 게 다이 크기가 3배로 증가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반도체 범용 반도체 사이클이랑은 다르게 뭐 출하량 가격만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출하량이 확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커스터마이징 그런 요소까지 함께 더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업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피크를 쳤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한계는 있어요.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밸류 수준을 판단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PBR 기준 1.1배 정도예요. 이 부분은 반도체 거의 뭐 불황기 정도의 밸류에이션 수준이다 보니까요. 사이클을 논하는 부분 여기에서 뭐 피크가 지나갔다 이런 판단보다 밸류 매력은 확실히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엔비디아 효과로 이렇게 하이닉스 계열의 회사를 필두로 해서 강하게 반등이 오는 것들은 역시 좀 추세적으로 낙관하는 것은 좀 이릅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걸로 보는 게 맞나요? 네, 단기적인 걸로 판단하시는 게 낫고요. 네. 낙폭과대로 인해서 과매도로 인해서 그렇죠. 나오는 뭐 자율 반등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TSMC 같은 경우가 증설을 단행해 줄 때 그때는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트리거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탑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밸류 매력이 더 있는 시점이고 반도체 올라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낙폭과대가 낙폭 회복하고 나서 또 다지고 갈 수는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낙폭과대로 보는 것이 맞다. 네. 반도체 반도체 업황의 본격 회복 다시 정상 궤도로의 복귀로 본다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말씀이셔요. 네. 여기는 주로 소부장 단위 위로 많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추락하는 주가의 목표가와 괴리율 높아진 종목들 그런 기사가 있긴 있었는데 네. 그거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쪽을 보면 변동성은 소부장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사실은 낙폭이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소부장들도 밑단까지 안 가기 때문에 낙관적이진 않나요? 출하량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렸던 실적보다는 뭐 적어도 한두 분기는 느릴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다만 연말로 갔을 때 이제 또 화두가 될 게 뭐 미세 공정 관련된 부분의 투자죠.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뭐 가격 메리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께 이제 장비주와 네. 관련된 부분의 접근 이런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뭐 안 좋고 업황이 안 좋을 때 지금 사이즈 반도체 언제 삽니까? 이런 시각이라면 저희가 좀 더 오래 하겠지만 지금은 나오는 단기 반등에 사실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데 혹은 이제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얘기 했고요. 다음은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 탑10 종목 가운데는 포스코 퓨처엠만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있군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 또 뭐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소위 뭐 캐즘을 좀 넘어설 수 있는가와 함께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올라오면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네. 일단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하면 요 해리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2차 전지는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뭐 어찌 보면 정책에 대한 측면의 긍정은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전분기 대비 매출액 기준 10%의 톤업을 공식화했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 관점과 함께 정책이 더해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에요. 거기 더해져서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도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 감산 형태를 내비추기도 했죠. 한 8% 정도의 볼륨이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추가로 뭐 감산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수요 회복 드라이브가 걸리면 주가는 V자 반등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정책적으로 맞물려서, 그다음에 기관수급 같은 경우가 중립 이하에서 중립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등이다 보니까요. 종목을 소재 쪽까지 이렇게 확산을 하기보다 네. 셀업체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준비하신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정책이나 모멘텀 수급보다 기본적으로 더 강력하게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실적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3분기에 대한 기대감들, 양극재 출하도 들고 수익성 개선은 4분기로 지연될 전망이다. 결국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안 좋고 3분기도 사실은 녹록치 않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 근데 또 최근에 보면 셀사 쪽으로는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뭘 보고 들어온 거죠? 셀 쪽은 LG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짚고 간 실적에 대한 톤업 부분 한 10% 정도 그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는 바라는 건 ESS 관련된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인데요. 냉정하게 이 부분은 판단해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 기업 대비해서 우리나라 셀업체가 더 딸립니다. 딸리는 상황인데 왜 이 대형 수주를 갖고 올 수 있냐라고 하면 미국의 중국 관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이제 좁혀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가져오는 구조는 아닐 거예요. 여기에서 가격 메리트적으로 좀 간극이 좁혀진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쪽의 수주에 대한 가능성 부분, 그게 이제 주가의 투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시각 자체는 역시나 구조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트레이딩 대응으로 네. 보시는 겁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대응 부분, 소재는 낙폭과대 반등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고요. 셀 쪽을 본다라고 하면 탑픽은 LG에너지 솔루션 네. 같은 경우를 보면 되겠고, 밸류 매력은 삼성 SDI인데 LG에너지 솔루션과는 다르게 삼성 SDI는 3분기도 톤 다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무리하지 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수요, ESS, 수주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 가운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배터리 공급망이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보려고 하는 게, 여쭤보려고 하는 게 결국 전고체. 네네. 지난번에 이제 화재 발생했던 것들이 무마가 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게 이 상흔이 남아있어서 전고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전고체는 이야기 나오면 관련주들이 그냥 확 급등했다 빠지는 이유였었잖아요. 네. 전고체는 좀 구조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나요? 네. 소재주가 핵심이기는 합니다. 이게 황화물계 같은 경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네. 종목이 대표적으로 부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도의 수율 정도라고 하면 이 전고체를 탑재한 차량 같은 경우에 단가가 한 5억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가격이 높으니까. 쉽지 네. 않은 거죠. 네. 프리미엄 전기차는 탑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급형 쪽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건 여기에서 수율에 대한 증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진행 부분, 이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전고체 관련된 소재주들을 포트폴리오에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하나의 그 과정이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그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2차 전지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대형 LG에너지 솔루션 셀사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최근에 수급 들어온 게 말씀하신 ESS나 혹은 보조금 지원 이런 거 말고 무슨 공매도에 따른 이런 영향도 있습니까? 공매도? 네. 공매도 환매수 네. 같은 경우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네, 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에 그래도 포트폴리오상 반도체로는 시장 추종을 하면서 수익을 거뒀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채워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예. 시장 대비해서 언더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을 중립 정도로 좀 채운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다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죠. 수급에 또 반대
요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격상 뭐 어떤 그 2차 전지 산업이 확 부각될 때라든지 이렇게 어떤 미래 트렌드를 보고 자금을 실는 게 아니라 수급상의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 자금이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거기서 수익이 좀 낮거나 다른 좋은 쪽이 보이면 그쪽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네. 다음 종목을 보고 주제를 보겠습니다. 네. 네, 벌써 나왔군요. 예. TV 토론이 이제 있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이제 처음이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당장 일단 TV 토론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부각되면서 해리스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은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무게를 우선은 뭐 헬스 쪽으로 둘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뭐 태양광 같은 경우가 워낙 빠져 있다 보니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응을 했고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 주가 반등도 강했는데 신재생 쪽에서 뭐 가장력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해상풍력 쪽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됐던 게 이제 뭐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조달 이게 힘들다 보니까 중단이 되었었는데 네, 금리도 뭐, 내려가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유가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 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즉 WTI 기준으로 60불 정도를 강하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프로젝트의 재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 쪽에 무게를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신재생보다 사실상에서 더 좀 보는 거는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좀 했었고요. 네. 헬스케어는 양쪽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통분모로 좋아지는 거라면서요. 네. 헬스케어는 우리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미국의 정책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단기로 시세를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해외 전부 다 해당되는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이든 트럼프 트레이딩이든 트레이딩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공통분모를 찾자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한 바이오 헬스케어였고요. 전력 같은 경우도 약간 공통분모 쪽으로 다루면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전력기기들이 조정받다가 좀 올라오는 국면입니다. 전력기기 쪽은 결국은 전력 부족 문제가 여러 가지 나타날 텐데 좀 정책면이라든지 혹은 뭐 산업의 변화상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이 가격 메리트가 들어올 때는 긍정입니다. 그런데 네. 슈퍼 사이클이라는 점을 대입해서 이거를 우리 포트에 강하게 매수를 해서 다시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으니 가지고 간다라는 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 같은 경우 수주는 뭐 2030년까지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톤의 변화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요.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지고 가지 않은 수주들을 받아오는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3분기 현재 상황이 미국의 변압기 단가가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이렇게 올라다가 플랫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매출 볼륨을 키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실적 예상치만큼 영업이익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사이클상으로 변압기 쪽의 밸류에이션, 주가 수익 비율의 상단은 한 10배 후반 정도 됐었습니다. 예. 네, 이번에 한 10배 후반 정도 갔다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한 10배 중반대 그 이하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들어올 때는 좀 매수를 해도 되겠는데요. 나머지 기업들보다 좀 지금 수주에 대해서 선별 수주를 갖고 오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가격 메리트 10배 중반 이하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두 후보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섹터 있는 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주로 뭐 지금은 우리가 공통이나 수혜 받는 거고요. 사실은 트럼프 후보의 그 업종 수혜를 한다는 게 이제 방산, 조선은 저는 약간 좀 그런데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안 된다고 해서 방산주가 이제부터 뭐 끝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방산에 대해서 뭐 수혜 부분도 있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실제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뭘 해결하려고 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방산주는 좀 외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려 그런 때가 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바뀐 게 우리 GDP 대비해서 그 국방 지출 같은 경우는 계속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더해져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해외 수주를 가져오는 단계도 이게 또 저가 수주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요. 유럽 쪽, 그다음에 기타 국가에 계속 수주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 관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막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공통분모로 뽑는 게 바이오 얘기했고 방산. 전략기가 아니라 전력기기겠죠, 그죠? 예, 바이오, 방산, 전력기기 우리가 얘기한 이런 쪽에서 공통분모로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력기기. 예, 오늘 탑10 종목들 보면서 그 안에서의 이슈들 또 종목 아이디어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함께했습니다.